세 번째 완창 발표회를 앞두고 스승을 찾은 오정숙. 선생님, 이 정숙이가 내일 국립극장에서 수군가 발표회를 하는데 이 소리를 좀 닦으러 왔구만요. 호랑이가 가만히 내려와 보더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마른 쇠똥 같은 거밖에는 없겠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리 보아도 둥글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둥글, 둥글둥글 우둥그라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겠다. 하늘 보고 이미 병세가 깊었던 스승 김현수는 말할 기운조차 없어 겨우 벽에 기대 앉아 힘겹게 고개만 끄덕인다. 그러면서도 제자의 소리를 듣던 스승은 글을 써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한다. 어이 정숙이, 선생님이 수건을 던지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하라고 하시네. 호랑이가 턱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마른 쇠똥 같은 거밖에는 없겠다. 그건 묘하게 생겼다. 판소리 5바탕을 무엇인고? 모두 완창한 최초의 여류명창. 소리와 안일이 발림까지 두루 갖추고 좌중을 흔들었던 국창 오정숙. 그를 가르친 건 동초 김현수였다. 선생님, 이제 좀 쉬셔야지요. 자신의 소리를 고스란히 물려준 단 한 사람의 제자. 김현수가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 그것은 오직 소리를 계속하라는 것이었다. 낭만과 자유, 그리고 문화의 상징 파리.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만나 조화롭게 섞이고 공존하는 곳. 그 한복판에서 반가운 소리를 만났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6년째 여름마다 진행하는 판소리 수업. 한국인에게도 만만치 않은 판소리를 놓칠세라 진지하게 따라 부르는 30명의 파리 여인들. 이들이 먼 타국의 낯선 전통음악에 빠져든 까닭은 무엇일까? Je crois que c'est le chant et la narration tous ensemble. Et puis je sens l'émotion des chanteurs, chanteuses, surtout les chanteuses. Ben, en fait, j'ai découvert en fait toute l'âme coréenne. Enfin, toute l'âme, peut-être pas toute l'âme, mais il y a cette manière de chanter qui est très particulière. Je suis vraiment rentrée dans l'univers effectivement de la Corée, quoi.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의 중요 무형문화재 5호인 판소리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판소리. 2003년 판소리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유네스코의 결정은 판소리가 인류의 소중한 유산임을 인정한 동시에 우리에게 판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한 명의 창자와 고수가 펼치는 민중예술의 꽃 판소리. (17세기) 서민예술로 발생한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와서 양반은 물론 임금의 사랑까지 받으며 전성기를 맞는다. (19세기) 판소리의 인기는 이른바 명창을 탄생시켰고 지역과 명창에 따라 소리의 색깔이 달라지면서 판소리의 유파인 소리재가 등장하게 된다. 초기의 판소리 유파는 섬진강을 기준으로 나뉜다. 동편제는 섬진강 동쪽에서 주로 불리던 소리재로 그 표현이 웅장하고 진중해 우조가락의 호방함을 느끼게 한다. 섬진강 서쪽 지역의 소리재를 말하는 서편제는 비교적 화려하면서도 계면조를 중시한 곱고 부드러운 창법을 구사한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불리던 중고제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담백한 특징을 갖는다. 여기에 강산제와 동초제가 더해져 오늘날 판소리계의 축을 이루고 있다. 원래는 서편제에서 출발한 박유전 선생님이 서울에서 활동한 다음에 내려와서 보성으로 내려와서 강산제 소리, 바로 이제 보성 소리를 만들어 주신 거고요. 이런 소리들의 기반을 두면서 새로운 스타일, 신제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를 만들어낸 분이 정정열 명창이시고 동초 김현수 명창이 그 다음 세대로서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으셨는데 기왕에 있었던 소리를 쭉 집대성하면서 아주 연극적으로 또 장단을 잘 맞게 짜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최후로 판소리를 정리한 분은 김현수 명창이다.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판소리 유파 동초제. 수많은 유파가 사라진 지금 역사는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후학을 거느린 동초제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쩌면 그 생명력에서 판소리의 갈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너른 남쪽 바다. 그곳엔 긴 세월 꿋꿋한 삶을 이어온 남도 사람들의 구성진 가락이 흐른다. 이 바다를 건너면 닿는 김현수의 고향 거금도. 그의 집터만이 남아있는 이곳 마을에 김현수와 판소리를 통해 교류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때 충기가 거가 동초선생님께서 나한테 그때 콜롬비아 좋은 것이 있었다고 그때. 그러고 판도 꾸준히 있고 하니까 나하고 같이 상현동에 그냥 수대 그걸 틀어놓고 평론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그 우리 가사를 참 노래 좋다. 잘한다. 야 희상아, 이거 가지고 소리 공부 좀 해볼래? 그래 연수야, 이거 잘하지? 우리 지금부터 이거 따라 해보자. 여권 넓게. 친구 노이상과 함께 추금기를 들으며 소리를 익혔던 김현수. 김현수는 뒤늦게 스승을 찾아 소리를 배우기 전까지 이렇게 독학으로 소리를 공부한다. 역군들께 저붙들려 울며 들어간다. 야 우리 잘한다. 그래. 하지만 김현수가
축음기를 통해서만 소리를 익힌 건 아니었다. 과거 소리꾼들은 대개 무속음악과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김현수가 자라온 환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김현수는 고흥에서 무속 집단을 관장하던 고흥 신청의 대방 오성삼이라는 인물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 고흥에는 오성삼으로 대표되는 국악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성삼은 유명한 고법 이론가이기도 하고 명고수였는데요. 당시 녹동과 고흥읍에서 소리 교실을 열고서 제자들을 키웠어요. 바로 그곳에 김현수 명창이 친구 노희상과 함께 찾아간 것으로 지금 고흥의 노인들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동초 김현수는 당시 소리꾼으로는 보기 드물게 깊은 학식을 갖추고 있었다. 신학문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학문에 대한 동초의 열의에는 남다른 까닭이 있었다. 당시에도 남아있던 신분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려는 나름의 돌파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배움이 평생토록 이어진 동초의 소리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송만갑, 이동백, 정정열 등의 명창이 활동하던 1930년대 판소리의 전수는 정해진 교재 없이 스승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방식이었다. 자연히 어려운 한문과 고사가 많은 판소리 사설이 잘못 전달되는 일이 흔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문적 소양이 깊었던 젊은 김현수는 부정확한 사설을 바로잡으려고 애썼는데 29살 무렵 전 순천 군수집에 머물렀던 유성준 명창과의 일화는 동초의 이런 면을 잘 보여준다. 장체 어쩌더란 말이냐 이럴 장체 어쩌더란 말이냐. 자, 인자는 용왕이 병 들어갔고 의원이 약 짓는 대목을 배우겠다. 잘 듣고 따라 해보거라. 예. 청심한 소합한 발미완 육미완 차은경옥고 백구약대왕 방초참 주승마 갈근 세신청 비진 비반화 예양 육계단사 차전연시 청심한 소화반 발미완 육미완 참경없고 백고야 대왕방 조창주 승마갈근 세진청 비진 비판하게양 육계단사 차전연실. 그 끝머리가 차전연실이 아니고 연시다 연시. 잘 듣고 다시 따라서 해. 육계단사 차전연시 육계단사 차전연실. 이놈아, 차전연실이 아니고 연실이니까 연시. 아니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차전연실이 맞는 것 같은데요. 차전은 질경이 씨를 말하고 연실은 연꽃씨를 말하는데 둘 다 설사하고 눈병에 쓰는 약이 맞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런 놈을 봤나? 니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놈아, 네가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하면 글공부해 갖고 정성 판사가 될 일이지. 소리는 본놈 소리 난다고 이놈아. 이런 고향 놈을 봤나? 나도 못 가르쳐 이놈아.